부동산 시장의 급속한 냉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반포의 아크르 리버파크에서 10억 원 하락한 거래가 나왔다는 소식은 그저 하나의 예시일 뿐인데요. 이를 통해 현 정부의 스탠스 또한 어느 정도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이를 보았을 때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집을 구입하기 위한 목돈 지원이 중요한 관건임이 드러났는데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자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에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규제가 작동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대출 규제는 일반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경락 잔금 대출에 제약이 생기면서 경매 시장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책 상품을 내놓아야 할 시점에 있으나 재정 여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정책 상품은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므로 재원이 부족하면 시행하기 어렵고 정부의 재정 상태도 녹록지 않습니다. 올해만 해도 30조 원의 재정 결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또한 가계부채 문제가 계속 부각되면서 정부는 대출 규제의 정교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교화라는 방향성이 오히려 실수요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받기가 더 까다로워지면 실제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대출 접근성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대출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보이며 이는 매도자들이 더 오랜 기간 버텨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리의 정책 상품으로 대출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대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정부가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도 당장은 낮아 보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버티기입니다. 과연 가격을 내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매도자가 얼마나 지속될지가 시장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현재 수면 아래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가 심각하게 끓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부실 문제와 더불어 금융권은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것인데요. 규모가 수십조, 수백조 단위에 달하는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하지 않고 다음 정권으로 넘기기엔 3년을 버텨야 하는 부담이 있죠. 게다가 미국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든 해리스가 당선되든 한국 경제는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충격을 얼마나 잘 견딜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현재 더 큰 문제는 삼성전자를 둘러싼 악재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 둔화, HBM 사업 지연, 파운드리 사업 부진 등의 영향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며 삼성전자는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했습니다. 이 여파로 주가는 5만 원대로 떨어졌고 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를 능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적 문제들은 더욱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 이후 부동산 시장 조정과 대응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급격히 과열되었는데 부동산 가격이 2개월 사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거래량은 급감했죠. 이는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 카드가 등장하고 이어서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를 넘어서면서 수요가 억제된 결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 정책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는데요. 미국은 9월 19일에 기준금리를 0.5%나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했고 한국도 10월 11일에 0.25%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부채 문제가 안정적이지 않으면 금리 정상화는 어렵다고 발표했죠. 현재 5년물 국채 수익률은 2.97%, 은행채 3.33% 수준인데 이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3% 수준에서 형성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주말 동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보였으나 매수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높은 대출 금리 때문인데요. 기준금리 인하 후에도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부동산 매수자들이 결정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화는 10월 7일 기준 4.34%에서 일주일 만에 4.58%로 0.25% 상승했으며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4.19%에서 4.28%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58%까지 오르면서 7월 초 3.29%였던 금리와 비교하면 1.3%포인트나 상승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5억 원 대출 기준으로 매달 상환액이 40만 원 이상 증가하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대출 부담 때문에 집을 사지 못하는 상황이죠. 겨울을 앞두고 시장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심해야 할 상황입니다. 특히 이러한 이유로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정부 규제에만 의존하는 부동산 결정을 피하라는 점입니다. 정부가 금리로 시장을 조절하긴 하지만 정부는 시장의 주체가 아닙니다. 정부는 시장이 한쪽으로 쏠릴 때 개입해야 할 뿐이며 통계의 지속성을 보기 때문에 대응이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3월부터 7월 사이에 집값이 이미 올라버렸고 정부는 그 후에 대응했죠. 두 번째는 결정을 빨리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출 규제는 영원하지 않으며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이를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매가 나올 때 빨리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것이죠. 현재 대출 규제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매수자뿐 아니라 매도자도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가지 상황에서는 아파트를 싸게 팔게 되는 경우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1주택에서 2주택으로 넘어간 경우입니다.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차익을 보고 싸게 팔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선매수한 갈아타기 처분자
남자입니다. 교통이나 교육이 좋은 곳으로 이동하려다가 갑자기 선매수를 해버렸는데 거래가 줄어들어 어쩔 수 없이 싸게 팔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초급매로 이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고 싶은 곳에 급매가 나온 매도자입니다. 원하던 아파트에 급매물이 나오면 현재 소유한 아파트를 싸게 팔아서라도 이사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도 특정한 매물을 잡으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흔히 발생합니다. 하지만 급매물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빨리 잡는 것이 기술입니다. 매수 결정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음에도 주변 사람들의 보수적인 조언이나 폭락 전문가들의 경고로 인해 결정을 미루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비싼 아파트를 사려다 걱정이 되고 그 사이에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걱정이 쌓여 강의나 스터디에 의존해 결정을 미루다 보면 급매물은 사라지고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급매물을 잡으려면 최대한 자주 부동산을 방문하고 현장에서 정보를 얻으셔야 합니다. 특히 조정기의 부동산에 가면 공인중개사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어떤 매물이 소진되고 있는지를 빠르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